그 긴 문장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넣고 싶은 문장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우리만의 번역기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번역기가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위키독스에서 공개책 안에 이 권경영님이 올려주신 파이토치 딥러닝 챗봇이라는 요 교재를 조금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어, 이렇게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라는 기본 프레임워크의 개념.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였냐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틀이라고 보면 돼요. 너 왜 프레임 씌우냐? 약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게 프레임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틀을 씌워서 그 사람이 마치 다른 어떤 틀에 박힌 모습인 것처럼 만든다라고 해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는 각각 구글과 그 페이스북에서 다른 기반을 갖고 시작했었고요. 이 전체 계산 그래프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쭉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한 번에 수행시키는 거가 정적 그래프였다면 그렇지 않고 과정 중간중간에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만든 것이 동적 그래프입니다. 파이토치가 조금 더 파이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런 간편함 때문에 원래 리소스는 파이토치보다 텐서플로우가 훨씬 유리하지만 간편하기 때문에 파이토치 관련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논문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롤플레잉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플레잉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칼을 쓸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칼을 더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 칼을 숙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활을 많이 썼기 때문에 활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텐서플로우를 계속 해오던 사람은 아무래도 칼이 익숙한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쓰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멀리 있는 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활이 더 편한 거죠. 그래서 활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우리가 그런 칼로 썼을 때 스킬과 이 활로 만들었을 때 스킬이 그러니까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내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혹은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좋은 것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쪽 세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여지는 게 아무래도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좋은 거는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활의 스킬을 늘려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구글의 칼 기술보다는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기서는 리눅스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우분투라는 걸 이제 설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다 지금 따라하지는 못하겠고 어, 이렇게 이 텍스트 유사도 기반 챗봇 만들기 먼저 맛보기로 함께 해보게 될 겁니다. 자, 8. 텍스트 유사도 기반 챗봇 만들기입니다. 뽀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Platform of Neural Models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약자로 뽀로로라고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약자를 만들 것 같으면 세상에 못 만들 말이 없겠죠. 누가 봐도 이 뽀로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카카오 브레인이 만든 뽀로로라고 하는 그 자연 처리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언어 처리를 할 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다양한 언어 30가지 이상의 이 언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연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들, 문장들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쓰고 있죠. 그거를 그대로 활용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자연 처리라는 거고요. 어, 이제 컴퓨터 언어랑 약간 대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윈도우 환경에서는 뽀로로 설치를 하고 뭐 하는데 사용하는데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콜랩이라는 곳은 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구글에서 그냥 네 윈도우 여기 검색창도 상관없고 여기 보면 COLAB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화면에서 새 노트를 하시면 됩니다. 챗봇의 기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사실은 기본 기능, 그러니까 챗봇보다도 자녀 처리의 기본 기능부터 볼 거예요. 자, 자연어 처리 기능과 챗봇 기능을 한번 볼 건데, 어, 그 대상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자, 코NLPi라고 하는 거, 코리언, 그리고 NLP, 그리고 파이. 그러니까 한국의 내추럴 언어, 자연어를 파이썬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의 이런 라이브러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느낌표를 하고 파이 인스톨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아나콘다라는 걸 활용할 때는 다르게 이 콜랩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느낌표를 붙인 다음에 그걸 진행하면 터미널에서 동작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은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성공적으로 인스톨 되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도 진행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 뽀로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뽀로로를 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 콜랩의 단축키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탭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탭이라고 부를 겁니다. 상위 탭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화면상에 상위 탭을 보시면 파일, 수정, 보기, 삽입, 런타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런타임을 가시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도구에 가시면 단축키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단축키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 원래 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hift 엔터 같은 경우에는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 선택하는 게 있고요. 어, 다른 것들 뭐 셀 복사하고 이런 거는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찾기 같은 거 할 때 컨트롤 H 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고요. 등등의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드를 또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 하셔도 되고 해놓던 이거 골라진 상태에서 이 플러스 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에 셀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코드 셀 하나 더 열고 아래 것까지 같이 바로 넣어버릴게요. 하는 동안에 이 파이썬 맥캅 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봐도 이제 파이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맥캅이라는 게 뭐냐면 형태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형태소라는 말이 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 관계적인 뜻만 나타내는 단어 이렇게 분절을 시켜서 나누고 나눠서 가장 더 이상 낮춰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우리가 막 원자 이런 말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그냥 타이핑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백합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게 맞을까요? CB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제가 왜 한번 해볼게요 그러냐면요. 형태소도 사실 이것만으로 분석되는 게 아니고 명태소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면은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처음부터 뭐 자바 기반의 다른 형태소 분석기가 나왔고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네, 분석기 체험 및 비교 막 이런 것도 있죠. 언뜻 봐도 OKT라는 게 있고 뭐 맥캅이라는 게 있고 등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능 같은 걸 한번 구현할 때 아, 약간 손맛을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수행됐었다라는 걸 머릿속에 저장할 때 그냥 복붙하거나 혹은 영상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손가락이 직접 움직였을 때 여러분 뇌에 더 잘 이 기억이 남게 되는 거죠. 메모리가 더 끈끈하게 더 그 굵은 사슬로 잘 묶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행했고요. 이게 동작하는 동안에 다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포로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면은 자, 임포트를 해오죠. 포로로를 임포트 해옵니다. 그게 뭐냐면 포트가 이동하다는 뜻이고 임이 인과 같아서 안쪽으로 들여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들여올 건데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포로로를 갖고 옵니다. 자, 소문자 포로로라고 하는 것이 그 패키지 혹은 모듈의 이름이고요. 패키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패키지가 뭐냐면 모듈들을 쭉 묶어놓은 겁니다. 폴더로 묶어놓은 걸 말하는 건데 패키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팩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팩을 갖고 오는데 그 팩 안에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포로로가 이 모듈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모듈 안에 보면 그 모듈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임무들이 써 있습니다. 이게 활용 가능한이란 뜻이에요. available이란 뜻이. 활용 가능한 언더바 태스크. 태스크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포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어, 가능한 임무를 보면은 MRC가 뭔지 모르겠지만 MRC, RCQA 등등이 있는데 자, 퀘스천하고 앤서링을 할 수 있대요. 질문과 답의 묶음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분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뭐 등등이 쭉 있는데 감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센티멘트 어나리시스 있죠.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이 자연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요약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거 다시 한번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 문서를 약간 요약해 준다. 그래서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텍스트 언더바 서머라이제이션 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이게 구동이 되는 거예요. 이 S로 되는 거는 보통 영국에서 S로 많이 하고요. 이 Z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서머라이제이션이 똑같이 서머라이즈고 이거 서머라이즈인데 여기는 Z고 여기는 S죠. 그게 이제 보통 영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G로 많이 하고 영국에서는 S로 많이 하더라고요. 꼭 이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하더라라는 제 경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미국 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라이제이션 이걸 썼고요. 자, 인풋 텍스트가 뭐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거를 못 하신 분들 아직 안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변수 선언을 하면서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input 언더바 텍스트라고 하는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을 넣느냐? 요 땡땡땡을 하면 이 뒤에 전부 다가 이렇게 그런 문자로 인식이 돼요. 문자. 그 문자들에 뭐가 있냐면 목성과 토성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설명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이 있고 이런 그 문단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입력으로 넣어서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 인풋 텍스트라고 하는 이 주머니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함수 앱스 언더바 썸이라고 하는 것에 입력으로 들어갔죠. 인풋 언더바 텍스트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건데 인풋이 내려갈 건데 그때 선언했던 그 함수 이름이 뭐냐고요? 앱스 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앱스 썸이라는 게 어떻게 선언이 있었냐? 바로 위에 있습니다. 뽀로로라고 했던 우리가 말했던 모듈 있죠. 그 모듈에다가 임무를 요약해 주세요라는 임무를 지정해 줬고 언어, 랭귀지의 약자죠. 언어를 한국어로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모델은 이걸 추상화 해준다. 추상화라는 게 보통 이 디테일한 것들을 좀 요약한다거나 이럴 때 샥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 기능을 넣고 뒤에 부분은 좀 생략할게요. 뒷부분은 지금 당장 들어가시면 헷갈리시니까 나중에 원하실 때 나중에 추가적으로 요 파란 부분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입력을 넣어서 이걸 요약해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요약이 되는데요. 한번 요거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뭐 요약해 오세요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요약하는 거를 이제 우리 다른 학생들은 우리 동생들 초딩들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요약한 거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혀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아이가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그 기능을 구현하려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방금 위에가 이제 위에서 pip 인스톨 뽀로로를 했기 때문에 이 뽀로로를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거 타이핑하기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보고 따라 하실 분은 타이핑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그랬죠. 이 뽀로로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자고요. 보는 기능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available task입니다. 자, 이렇게 영어를 써보는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 영어라는 게 우리가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 파이썬이라는 그 컴퓨터 언어지만 그걸 만든 게 영문 쪽이고 그래서 영어를 얼마나 우리가 잘 익숙하게 느끼냐에 따라서 훨씬 편하게 이걸 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냥 생짜로 그냥 이 스펠링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영어 공부와 병행한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파이썬은 특징적인 게 띄어쓰기를 언더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는 잘 이렇게 안 하는 경우 많은데 띄어쓰기를 언더바를 해줌으로써 더 가독성을 높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available task라고 하면 사실 이걸 만든 사람은 금방 눈에 들어오지만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처음 본 사람이 보면은 이게 AVA고 뒤에가 일레 보이고 뭐지 이게 렛 에스크인가 약간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언더바 하나 넣어줌으로써 available task구나 하고 눈에 확 가독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친절한 언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활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보려면 뒤에다가 괄호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약간 함수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이제 컨트롤 엔터로 이걸 실행시키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기능이 있는지 쭉 나오죠? 그럼 잘 불러졌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나요? 아까 텍스트를 이제 넣어줘야 되잖아요. input 텍스트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만든 변수, 그러니까 주머니 이름이죠. 그럼 이 주머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쌍따옴표 3개 그리고 뒤에 또 쌍따옴표 3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력이 되는 건데 여기다 안에다가 넣는 거를 입력하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우리가 다 타이핑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복구 태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풋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었어요.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자, 인풋 텍스트를 그냥 한번 여기다가 타이핑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풋 텍스트가 뭔가요? 하고 이제 궁금하니까 실행시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적었던 것들이 문자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 따옴표 안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중간중간 보시면 여기 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원 표시 뒤에 N 이런 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엔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줄 바꿈을 한번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풋 텍스트가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 그 기능을 불러오는 모듈을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
요거를 그냥 복붙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능인지 보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복붙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뽀로라고 하는 어떤 모듈이 있어요. 그 모듈을 갖고 왔는데 그 모듈은 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빵틀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붕어빵 틀이요. 그 클래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럼 붕어빵 틀을 할 때 그 틀에다가 이제 무슨 앙꼬를 넣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팥을 넣을 건지 아니면 피자 맛을 넣을 건지 크림을 넣을 건지 결정하는데 그때 바로 태스크가 그 앙꼬인 겁니다. 그 앙꼬가 크림치즈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크림치즈를 넣은 겁니다. 랭귀지라는 걸 코리안으로 해주고 모델이 뭔지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은 크림치즈 기능이고 또 다른 걸 할 때는 또 피자 붕어빵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크림치즈를 넣은 크림치즈 붕어빵을 왼쪽에다 만든 거죠. 앱스 언더바 썸이라고요. 요거 이름이 인스턴스입니다. 자, 지금 처음 듣는 용어가 많으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붕어빵 틀은 클래스고요. 붕어빵 만들어진 걸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우리 과정 중에 아마 5주차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붕어빵을 가져왔어요. 그 크림치즈 붕어빵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이 붕어빵에다가 기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능이 부여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먹을지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먹을지를 인풋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면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다운로드도 받고 막 어떤 지금 앙꼬를 넣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려요. 이제 저는 참 그 추운 날에 그 어묵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제 붕어빵 먹으러 가기도 해서 그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포장마차라는 좀 그렇고 작은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네, 잘 찍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했더니 지금 위에 한 여섯, 일곱 줄 정도 됐던 그 긴 문장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국립과천과학관 등 천문학계에 따르면 21일 저녁에는 목성과 토성이 약 400년 만에 가장 가까워졌으며 중학교 측은 우리가 대근접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 잘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요약을 잘했나요? 자, 목성과 토성이 약 400년 만에 가장 가까이 만났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이 이걸 얘기했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천문학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뒤에 내용은 조금 이제 생략이 된 것 같고 이번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여기 중학교란 말이 나와요. 중학교 측이란 말은 사실 없는데요. 중학교 없죠.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거 요약하는 기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약간 그런 관련 정보가 있었거나 혹은 여기서 어떤 말들이 어떤 학교적인 학계, 문학계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가 이제 활용됐거나 혹은 우리 과학관 갈 때 우리가 많이 그 방문하잖아요. 중학교가 방문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혹은 그런 글 같은 게 훈련될 때 들어갔을 수 있죠. 그래서 전혀 없었던 중학교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음, 사실 이런 걸 다뤄볼 때요. 그냥 뭐 한번 쓱 넣어보고 잘 되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우리 400년 만에 가장 가까이 만났다. 이런 말 한번 지워볼까 봐요. 그래서 돌려보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거죠. 어, 그런 게 어떤 감각을 주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뽀로로라고 하는 기능, 카카오 브랜에서 만든 이 기능이 여기가 한계구나.
그죠? 아까 중학교 나온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 만든 거지만 그런 카카오도 실수가 있구나. 즉, 우리가 할 일이 있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400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죠. 아까 400년은 이제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으니까 없어졌고 그 뒤에 오히려 이제 1623년 이후 397년 만에 용이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갑자기 통일과천과학관이 나왔어요. 통일이 왜 나왔을까? 네,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대신에 아까보다 디테일이 좀 많아진 게 있죠. 21일 저녁 목성과 토성 이런 정보가 추가됐고 자, 어디쯤 봐야 되는지 뭐 크리스마스 즈음까지 남서쪽 하늘을 올려다보면 관측할 수 있다든지 뭐 행성의 공전 주기 차이로 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든지 아까보다 조금 더 제 개인적 취향으로는 나아졌는데 이 통일이 괜히 나왔어요. 왜 통일이 나왔을까? 네, 요거는 약간 과천이라는 그 지역 특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 지워볼까 봐요. 네, 이번에는 갑자기 세 개의 과학관이라고 바뀌었어요. 과학관은 그냥 그대로 못 놔두다 봅니다. 차라리 그냥 국립과학관을 놔두면 될 거를 자꾸 뭐 이상한 말 앞에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 개의 과학관인데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천을 지우니까 통일이라는 말은 사라지긴 했죠. 그래서 어, 좀 잘하는 게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코디를 해야 돼. 이 안에 이제 코드 등을 바꿔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뽀로로를 개발한 카카오 브레인 팀이에요. 그러면 이 뽀로로에서 이런 이상한 말 하지 않도록 그런 굳이 필요 없는 말들 넣지 않도록 예외 처리를 해놔야겠죠. 네, 그런 연습을 지금 잠깐 해봤고요. 다음은 한번 띄어쓰기를 한번 해봅시다. 스페이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했던 그 다른 모양의 붕어빵을 만들려고 해요. 뽀로로로 만들어지는데 태스크가 요건 이제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머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 그래머 코렉션 같은 거 아마 그래머 에러 코렉션의 약자가 아닐까? 랭귀지는 코리언이죠.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이번엔 피자빵, 피자 붕어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넣고 싶은 문장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맥을 파악해서 진행하게 되죠.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풋 텍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 정리한 다음에 이걸 아래 넣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다른 옵션은 안 넣을 거니까 이게 바로 넣어서 한 거고요. 슉 돌려보면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페이싱 에러를 코렉트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잘 해주네요. 됐고 다음은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역은 이름을 이번에는 머신멜로우 붕어빵을 만들게 할게요. 그럼 MT라고 해보고 이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다시 한번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MT라고 많이 부릅니다. 뽀로로한테 이제 뽀로로가 아까 빵틀이라고 했고 그 빵틀 안에다가 태스크를 결정해 주는데 그 태스크가 트랜슬레이션이다 번역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가 좀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언어가 한 가지는 아닐 거잖아요. 이렇게 빵틀을 이용해서 머시멜로우 붕어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말을 한번 써보는 거죠.
아까 보니까 뭐 케빈은 어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할 거라고 했으면 어, 번역을 하고 싶은 언어가 있고 번역 대상이 되고 싶은 언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주석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어떤 언어, 그 근본, 그 근류,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할 때 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자로 SRC라고 많이 써요. 소스의 약자로 SRC라고 많이 하고요. 대상을 타겟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줄여서 TGT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소스는 무엇이고 TGT는 무엇일까? 소스 뭘까요? 우리 당연히 알고 있죠? 계속 지금까지 한국어 KO라고 적었잖아요. 그리고 타겟은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EN. 자, 결과 나왔죠? Kevin is still working. 네, 우리가 원했던 한국어가 영어로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번역기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번역기가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저는 아예 모르는 언어, 중국어가 있어요. 이 중국어가 이게 이 타겟으로 바꿔서 잘 번역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저랑 같이 행동하시는 거,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여러분의 나중에 발전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커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형태소랑 좀 비슷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을 다룰 건데 다룰 그것의 이 단위를 토큰이라고 불러요. 토큰. 토큰이란 말 요즘 많이 들리죠. 그 NFT 이런 말도 들어보셨고 했을 때 그 T가 토큰인데요. 코인도 사실은 토큰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으니까 그것처럼 여기 토큰이라는 용어가 쓰이고요. 그만큼 컴퓨터 쪽에서는 이 토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기본 단위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TK라는 이름으로 아마 토커나이제이션의 약자인 것 같죠? 이 토큰을 말하는 TK 넣고 거기다가 문장을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았다 라고 넣었더니 나눠준 거예요. 콤마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서 이 토큰화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정말 챗봇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서 가는 걸로 하고요.